고객의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가난한 애가 훔쳤겠지. 어차피 알바면 책임도 약하고. 의심의 시작. 주말 오후 백화점 1층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향수 냄새와 음악 소리가 섞여 흐르고 계산대 앞엔 밥비주를 선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지훈은 새로 들어온 단기 알바였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상품을 가지런히 맞추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말이 없었지만 손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그에게 일은 단순했지만 마음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게 지훈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던 말이었죠. 그러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성 고객이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갑이 사라졌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순간 매장 분위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흔들리다가 이내 지훈에게 꽂혔습니다. 부점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일 잠시 멈추고 이쪽으로 와보시죠. 지훈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무슨 일이죠?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 떨림이 보였습니다. 부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근처에서 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시선은 이미 지훈을 범인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봐, 저 표정. 딱 걸렸잖아. 요즘 애들 알바생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니라 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적나라하게 변했습니다. 가난한 애가 훔쳤겠지. 어차피 알바면 책임도 약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생각들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지훈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CCTV 확인 먼저. 그 순간이었습니다. 봐. 고객의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소리는 매장 전체에 퍼졌고 순식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지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억울한 일을 참고 버티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부점장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말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지금 직원실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지훈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오른 채 직원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자. 저런 사람은 바로 잡아가야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지훈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날이 지훈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굴욕의 하루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폭발. 직원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답답하고 좁은 공간은 매장과 달리 조용했지만 공기만큼은 무겁고 탁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혀졌고 부점장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훈 씨, 부점장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 일은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물건에 손댄 적 없어요. 죄도 없는데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치던 고객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죽 코트,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 모든 것이 돈으로 증명된 사람.
얘야. 그 고객은 지훈을 사람이 아니라 상품 검수하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지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찰나. 고객은 지훈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뭔데 아니라고 말을 해. 너 같은 애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 부모는 있기는 해. 부점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컵을 들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요. 하지만 말은 맞습니다. 책임은 져야죠, 지훈 씨. 지훈의 눈동자에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반격하는 순간 더 큰 누명이 더 씌워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때 고객이 지훈의 손목을 강제로 비틀었습니다. 옷깃이 젖혀지며 지훈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가 드러났습니다. 고객의 말투는 비웃음으로 묽었습니다. 뭐야? 이런 거 하나에 목숨 걸고 사는 애야? 지훈은 목걸이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제 가족이 남겨준 겁니다. 고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그딴 게 있어? 하, 어디 고아원에서 줍줍댄 애 아니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뺨이 다시 한번 크게 후려쳐졌습니다. 퍽!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지훈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도착했습니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부점장은 능숙하게 거짓을 조립했습니다. 저 알바생, 고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증거 확보 중이고, 지훈은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CCTV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제발. 그러나 경찰은 이미 누군가의 말에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니 일단 동행해 주시죠. 지훈의 두 손목에 차갑고 딱딱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매장의 조명이 멀고 희미해지듯 지훈의 눈앞도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회장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걸. 회장의 무릎,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두는 조용했지만 그 발걸음은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화점 전체를 소유한 그 사람,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남자, 회장.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감히 설명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수갑을 채운 채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부점장은 재빨리 다가가 비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회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입 알바가 고객의 지갑을. 회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직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그가 처음 본 것은 지훈의 붉게 부은 뺨이었습니다. 잠시 완전한 침묵.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 고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객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뺨을 때렸던 그 손, 그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 그제서야 단 한 문장이 낮게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때. 고객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든 뭐든 지금은 범죄자를. 회장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그 눈에는 냉기가 아닌 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버릴 수 없는 명령.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 경찰조차 숨을 삼켰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지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목걸이에 멈추었습니다. 낡아서 빛이 거의 사라진, 하지만 형태만큼은 분명히 남아있는 작은 은목걸이. 그 은처리된 표면에 작은 스크래치 한 줄. 그건 19년 전 회장 본인이 직접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흠집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자의 목에 걸어주던 바로 그날. 숨이 멎은 듯한 침묵.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이해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거짓될 수 없는 거구나. 그 순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실 한가운데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백화점의 왕이 땅바닥에 그대로. 지훈아. 목소리는 격렬한 감정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게 내 죄다. 고객은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상황 보고를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표정도 호흡도 감정도 그저 세상이 느리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있을 뿐. 회장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내 손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공개 단죄. 직원실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은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위계가 뒤집혔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객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훈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던 그 당당함은 흐트러진 머리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자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점장은 말없이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그의 뇌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오늘 여기서 잘못된 태도로 보였던 모든 순간은 이제 회장의 눈앞에서 한 장 한 장 죄목이 되어 쌓일 것이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닿았던 무릎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점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CCTV 확인 없이 직원에게 죄를 씌우고 손님이 폭행하는 걸 방조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심장을 쉽게 멈추게 할 절대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부점장은 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해고다. 딱 한 단어. 고민도 없고 여지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 부점장의 무릎이 그대로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회장님, 한 번만 저는 오늘부로 전 지점 근무 불가. 업계 전산에도 올려라. 사람 위에 선 직원은 필요 없다. 문장은 천천히 명확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발음되었다. 직원실 곳곳에서 숨죽인 환기 같은 감정이 일었다. 그건 시원함이면서 경외였다. 그리고 회장은 고객을 바라봤습니다. 고객은 이미 뒷걸음질 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지갑을 잃어버려서 억울해서. 회장은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억울하면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벽에 박히듯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 말해라. 경찰에게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모두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이 아이는 이제 내 가족이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고객님,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지는 소리. 지훈에게 했던 똑같은 소리. 그 소리가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객은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의도가. 그러나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붉어진 뺨, 떨리는 손끝, 겨우 버티고 있는 호흡.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꾹 눌러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조용히 눈물로 흘러내렸다. 과거 회상, 지훈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이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떨리며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연기, 비명과 울음,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이별이었습니다. 장면은 갑작스럽게 어린 시절의 어느 새벽으로 전환됩니다. 좁은 아파트 건물 복도, 불길은 이미 천장을 타올랐고 연기가 검은 안개처럼 온 공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고 울음과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그 한가운데 어린 지훈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꼭 안긴 채 엄마 무서워.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지훈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워졌을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 지훈아, 들으려무나. 엄마는 눈물과 연기로 젖어버린 얼굴로 지훈의 두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널 살릴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꽃과 잔해가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세상이 붉게 번져오는 감각. 엄마는 지훈을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아이가 저항하자 그 작은 손을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안 돼. 엄마 가지 마. 지훈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은 엄마의 팔에,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손가락 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손을 놓았습니다. 지훈을 밀어내며 뒤로 남겨진 쪽으로 불길이 삼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의 입모양이 조용히 형성되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살아. 그 한 단어. 구급대원이 지훈을 끌어안고 밖으로 데려가던 순간 지훈의 시선은 여전히 엄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내려졌고 불길은 시야를 가렸고 엄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그 장면에서 끊어졌습니다. 현재 직원실. 지훈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뜹니다. 눈동자 안에서 불꽃의 잔상은 아직 꺼지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자책도 변명도 아니었다. 단지 사람의 고백이었다. 지훈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를 각자의 방식으로 지옥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보호선언, 그리고 뒤집힌 질서. 직원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눈물과 죄책,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더 이상 지훈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그가 서는 순간 마치 방의 중력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부점장을 향했습니다.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던 남자. 내가 이 백화점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나?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벽과 바닥까지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람 때문이지. 사람이 오고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숨 쉬는 곳. 그 말은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장은 부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매출이 아니고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회사와 어떤 형태로도 연관될 수 없다. 부점장은 그대로 해고 통보문을 건네받았습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종이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쓰러지듯 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찰과 고객. 경찰은 고객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및 모욕죄 적용됩니다. 동행하시죠. 고객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더 조심했어야지. 이 말은 처벌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고객은 직원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가 고개를 들지도 누가 수군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모두가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 공간의 질서는 이제 다시 밝고 단단한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지훈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권위가 아니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나의 보호 아래 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존중으로. 지훈은 느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억눌렸던 수년의 상처와 지켜져야 했던 자존심과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재회. 백화점은 임시 폐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매장의 불이 차례대로 꺼지고 떠들썩하던 공간은 마치 전혀 다른 장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지훈과 회장은 천천히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멀어지고 사람들이 남겼던 소리와 시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둘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같이 가자.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청함이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벤츠 뒷좌석에 지훈은 조심히 몸을 기댔습니다. 어린 시절 차 안에 앉아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차는 도시의 불빛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지훈의 얼굴은 낯설고 슬프고 또 조금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운전석 뒤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손끝. 마침내 회장은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했다. 지훈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누군가 너를 안아주고 있기를, 차갑지 않은 곳에서 자고 있기를.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다시 번져갔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회장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 눌러왔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아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마저 내가 잃어버렸다. 목소리가 깨질 듯이 갈라졌다. 그 죄를
나는 매일 안고 살았다. 지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회장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같은 상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다는 걸 서로가 느꼈습니다. 차는 조용히 한적한 정원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의 개인 저택, 그러나 그 공간도 이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을 위한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벤치가 있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걸어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은 깊었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목걸이를 손안에서 감싸쥐었습니다. 그 은색은 희미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저를 밀어냈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이처럼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아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버린 아이의 울음. 회장은 지훈의 등을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어깨 위에서 울었습니다. 기억에 묻어둔 모든 이야기들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울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서약이었고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조용히 흐르고 정원의 잎들이 흔들리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운,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닿지 않는 마치 세상에서 단둘만 남은 듯한 순간, 지훈은 벤치에 앉아 목걸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은 많은 것을 잃게 했고 그리고 다시 많은 것을 되찾게 했습니다. 회장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을 주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지금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이 섞인 새벽 전 하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색. 엄마는 말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살라고.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살아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은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기만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그 모든 시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살아냈다. 진흙 속에서도, 칼바람 속에서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훈은 정말로 살아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지훈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은 작았지만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은 지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구원이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 들어간 고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개. 그리고 그 옆에서 회장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스스로의 의지로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